자, 지금부터 10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10주차 첫 번째 강의에서 연산 팔레트를 살펴봤는데요. 관계연산자 부분까지 조금 살펴보다가 넘어왔는데, 자, 소스를 보면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앞에 이어서 바로 보고 있는데요. 자, 7번째가 되겠죠. 자, 소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우리 10주차 첫 번째 강의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는이라고 하는 거, 뭐 크다 이런 기호도 한번 어떠한 형태로 표현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다라는 거부터 좀 볼게요. 자, 오른쪽 소스를 바로 좀 봅니다. 자, 깃발 모양을 누르면 이런 거죠. 깃발 모양 누르면 자, 개수라고 하는 게 10이 될 때까지 기다린대요. 자, 이게 우리 그 앞전에 제어 팔레트에서 할 때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라고 좀 했던 부분인데, 자, 뭐뭐 할 때까지 기다려요 라고 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앞쪽에서 물어보는 이 조건 자체를 만족하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자,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얘를 만족을 하면 그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뭐뭐 할 때까지 기다린다 했으니까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그때까지 기다린 게 맞으니까 내려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블럭이라고 하는 요 내용의 스크립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깃발을 누르겠죠, 그죠? 깃발을 누를 거고, 현재 지금 개수라고 하는 것에 얼마가 들어있냐면 4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 개수라고 하는 걸 지금 증가시키는 소스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라고 하는 것과 10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가 않죠. 같지가 않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뭐 굿잡이라고 하는 이 말하기가 아예 동작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깃발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메시지 창은 지금 다른 쪽과 연결되는 것이라 넘겨주면 되고요. 자, 지금 이 바깥쪽에 네온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면서요, 이 블럭을 지금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완성된 스크립트를 돌고 있는데, 이렇게 돌다가 여기 멈춘 거예요. 그리고 개수가 10이 안 됐기 때문에 밑으로 가지를 못하고 계속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만족을 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 데이터 쪽에 저 개수라고 하는 거를 한번 10으로 뭐 이걸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현재 여기 4가 들어있으니까 코딩되어 있는 값을 4로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4가 내려간다 이런 얘기니까. 자, 다시 중지 버튼 다시 한번 잘 누르고요. 다시 깃발 모양을 눌렀을 때 이게 동작을 하는지를 좀 보면 되겠죠. 자, 깃발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뭔가 메시지가 뜨죠, 그죠? 이렇게 굿잡이라고. 네. 이게 4가 돼서 만족을 한 거예요. 눌렀더니 4 맞네. 그럼 4까지 기다린 거고 내려가서 그 다음 동작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블록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보면, 자, 마찬가지로 뭐 깃발을 누르면 뭔가 한다고 했어요. 자, 이제 무한 반복이고요. 계속 도는 겁니다. 계속 돌고, 얘는 A 값이라고 하는 게 0이 되어진다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현재 A 값은 얼마죠? 1입니다. A 값이 1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건을 갖다가 만족을 못 하겠죠. 그러면 계속 그냥 무한 반복만 하는 거예요.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종료되었어요 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싶은데 메시지 자체를 띄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보통 뭐 어떠한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A 값이 0이 되면 뭐 종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띄우고 싶은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A 값을 뭐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줄여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A가 0이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를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지가 않아요. 계속 돌면서 뭐 특별한 반응은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돌려볼까요? 자, 깃발을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개가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건 좀 풀어놓고 할게요. 이렇게. 자, 깃발을 누르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그죠? 여기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근데 이건 계속 돌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 A 값을 한번 0으로 바꿔보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을 누르면 자, 이제는 얘기를 하겠죠. 자, 여기서 뭔가 실행해서 값을 변화를 줘도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중지가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스크립트 창이 완성된 스크립트는 이 중지 버튼을 눌러야지만 중지가 되는 거예요. 이 깃발 모양의 의미로 연결되는 것들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종료되었어요 라는 메시지가 띄워졌어요. A 값이 0이 되어지는 순간에.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스크립트가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동작이 되면 A 값을 0을 주고 그 0을 받게 되어졌을 때
자, 이렇게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또 그 다음 또 넘어가야 되겠죠. 자, 남은 블록 내용이 조금 많아서 자, 바로 좀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자, 크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결합하는 것까지 좀 같이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크다라고 하는 요 기호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내용에 지금 그 어떠한 값들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결합하기가 변수 값이나 아니면 입력한 데이터 값을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서 표현하는 게 바로 결합하기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같이 좀 이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코딩된 내용을 보면요. A와 자, B의 값을 비교를 하네요. 그리고 얘가 뭐라 그러냐면 그 큰 값을 먼저 앞에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A 값이 B 값보다 만약에 크다면 작은 걸 먼저 표시하는 거네요. 자, 작은 값을 먼저 놓고 자, 콤마 이거 연결한 거죠. 자, 결합을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콤마하고 A를 먼저 연결해서 여기 이제 띄어쓰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고 A 값을 연결해서 붙인 걸 가지고 다시 B하고 요거하고 다시 결합을 또 한 거예요. 자, B 콤마를 앞쪽으로 연결하고 뒤에 나중에 붙여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꼭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자, 여기에 자,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를 자, B 쪽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완성된 걸 집어넣는 형태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콤마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블럭이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겠죠. 자, 이 내용 보면 됩니다. A하고 A하고 콤마하고 먼저 연결을 하고 나서 A하고 이렇게 결합을 한 거고요. 얘는 콤마하고 A를 먼저 결합한 다음에 다시 B하고 이렇게 결합을 한 형태예요. 근데 결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들어가게 된다 보면 되겠죠. 네, 다르지 않습니다. 뭐 결합 순서의 의미는 크게 의미는 없다. 그냥 사용자 편한 대로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A하고 B하고 물었는데 A가 크다 그러면 작은 값을 먼저 쓰고 큰 값을 뒤에 쓰겠다 이런 거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A를 먼저 쓰니까 A가 작은 거겠죠.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A가 작은 거니까. 그리고 B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것도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 했던 거에서 뭐가 좀 빠져 있어요. 그렇죠. A하고 B하고 같을 때라는 것 좀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작은 값, 같다면 어떤 건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그죠? A 값이 B보다 크면 무조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뭐냐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무조건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같다는 얘기는 그냥 같은 거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뭐 실제 사실 코딩을 좀 바꿔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작은 값을 먼저 쓰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값이 다른 한쪽이 어떤 공간에는 같을 때 무조건 가게만 되면 돼요. 그래서 A가 B보다 클 때는 여기를 들어오겠지만 그러니까 A가 B보다 클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여기로 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같을 때는 어차피 누가 먼저 와도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2초 동안 말하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 현재 A 값은 0이고요. 그리고 B 값은 100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만족하지 않겠죠. 그럼 밑에 있는 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값 먼저 0을 먼저 얘기할 거고 뒤에 100이라고 하는 값을 얘기를 하겠죠. 자, 얘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얘를 열어보지 않아서 자, 어디 갔죠? 네, 여기 자, 스프라이트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0하고 100. 그러니까 작은 값을 항상 먼저 앞에다가 놓고 표시할래요. 뭐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아래쪽에 표현된 이것도 이 표현 방법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결합을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로만 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거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봐볼까요? 자, A값 B값을 더할 거래요. 그래서 뭐 결과보다 크다면 이런 얘기죠. A값 B값 더한 게 결과 변수보다 클 때까지 반복이에요. 안 크면요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조건을 갖다가 만족을 하면 반복을 도는 걸까요? 만족을 하지 않으면 반복을 도는 걸까요? 자, 정답은 네,
만족을 하지 않을 때 여기를 도는 겁니다. 자, 이 내용까지 반복한다 그랬으니까 이 내용이 만족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반복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족하지 못하면 반복을 계속 하는 겁니다. 만족을 하면 나가는 거고. 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A 값이 0이고 B 값이 100이에요. 그럼 A 값, B 값을 더하면 100이 되겠죠? 근데 결과에 들어있는 건 얼마니? 2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걸 딱 하는 순간 만족을 했거든요. 만족을 하니까 그 해당하는 값을 하고선 얘가 넘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자, 체크라고 하는 글씨와 결과를 갖다가 결합해서 잠깐 얘기를 하래요. 그러니까 기존 값이죠. 기존에 들어있는 결과 값을 먼저 얘기를 하고 결과에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깥쪽에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결과 값에 1을 빼서 다시 결과를 표시할 거니까, 자, 여기서 말했던 그 값이 뭐 반복해서 나오게 된다면 마지막 번째 값을 갖고 나왔을 때는 마지막 번째 값을 그대로 말하기 위한 거죠.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계속 이게 빙글빙글 돌리겠지만 진행되는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는 마지막 하나 더 증가된 값으로 하고 끝나다 보니까 하나 빼고 해줘야지만 마지막 번째 값을 찍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돌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결과는 1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빠져나와서 얘가 해당하는 값을 만족을 하겠죠. 자, 이게 결과는 왜 1이다 라고 말하고 얘가 가만히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값이 지금 100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결과에 2가 들어있어요. 이게 2잖아요. 그러면 자, 만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빠져나간다 그랬죠. 100이 2보다 큰 게 맞아요. 맞으니까 얘가 반복은 그만하고 나가라 해서 빠져나왔더니 결과에 2가 들어있는 거에 1을 빼서 결과의 값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값을 1씩 계속 증가하잖아요. 이 안쪽에는 보게 되면 결과를 계속 1씩 증가를 하는데 이 반복문을 빠져나갔을 때 그 결과에다가 빼기 2란 값을 말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조금 한번 줄여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여러분 이해하기 좀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결과를 좀 10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자, A 값은 1, 자, A 값은 1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B 값도 1이라고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결과는 10입니다. 그리고 A가 1, B가 1이에요. 그럼 여기 1, 1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10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얘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현재 결과값은 10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요. 체크 10 이렇게 하고 결과를 1만큼 바꿀 거예요. 결과를 1만큼 바꾸니까 결과가 또 올라가겠죠. 그죠? 하나 증가된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결과가 11이 되겠죠. 그러면 또 자, 계속 안 하게 되겠니? 결과 계속 올라가네요. 그죠? 한번 돌려볼까요? 이건 약간 좀 코딩된 게 좀 약간은 좀 문제가 있네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네, 끝나지 않아요. 네, A, B 값의 변화가 좀 있다면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요 값을 갖다가 증가해 나가는 형태겠네요. 그죠? 만족을 못 할 거예요. 그죠? 계속 커지면 이 값은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어디 활용되기가 조금은,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계속 숫자가 증가하는 형태로 쓰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만족했다는 경우에는 나와서 1을 빼서 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거겠네요. 자, 이러한 조건 A, B 값이 결과보다 크다면 무조건 A 값을 1을 빼서 결과를 말하겠다, 이런 거고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결과는 계속 일씩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결과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값을 계속 이어서 쭉 나가는 뭐 그러한 형태의 로직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디에 이 부분을 좀 사용할지는 저도 지금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어딘가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로직의 표현이 좀 일반적이진 않지만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값을 한번 넣어보면서 돌리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죠. 자, 9번째로 좀 가볼게요. 자, 9번째에 들어왔어요. 자, 9번째 왔고, 자, 이제 요 내용은 같이 다 묶어서 갈 겁니다. 이것도요. 자, 여기 보면
자,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AN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둘 다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맞아도 되는 거는 OR 연산자고요. 그리고 물어보는 결과가 참이면은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이면은 참으로 바꾸는 뭐 그러한 형태의 반대로 해줘라 라고 하는 낫의 의미예요. 그래서 AND라고 하는 거는 이게 육각형이 뭔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물어보는 내용이 맞으면 맞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만 맞으면 맞은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두 번째 거는 또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만 맞아도 맞는 겁니다. 뭘 둘 다 맞아도 맞는 거고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하나 틀린 게 다 틀린다 그러면 당연히 틀린 거겠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뭐뭐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여기 물어보는 게 만약에 맞았다 그러면 거짓 값을 얘가 돌려주고요. 틀렸다 그러면 참인 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항상 반대로 하게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 녀석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자, 아홉 번째 내용을 좀 봅니다. 자, 아홉 번째를 좀 보이게 해야 되고요. 자, 여덟 번째 건 좀 숨길게요. 자, 아홉 번째 게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코딩된 내용을 봐볼까요? 자, 이게 보면 뭐 같이 다 묶여서 나와서 지금요, 그죠? 자, 이 색깔에 닿고 A가 2가 되어진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경우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닿았던지 아니면 2가 아니라면 2가 되어진다면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반대 개념이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둘 개 다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과를 일찍 빼나가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한번 돌려볼까요? 자, 돌려보면서 어디를 보면 되냐면 이게 무한반복이잖아요, 그죠? 무한반복이고, 자, 요 해당하는 무한반복이 내려가서 조건 만족하면 얘를 하는 거예요. 또 올라와서 또 합니다. 근데 지금 결과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 있죠. 이렇게 결과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엄청 빠르게 지금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A 값이 2가 되어지고 이 색깔의 이 내용이 닿은 자체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A가 2도 된 게 지금 아니고요. 그리고 이 색깔의 닿은 형태가 아닌 것도 아니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죠, 지금요. 이렇게. 네. 자, 그래서 닿았는가 A가 2가 아닌가 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가 얘가 좀 판단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이러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색깔에 닿지 않은 거, 이 색깔에 닿지 않은, 이게 바가 이제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는 보통 바가 붙으면 오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도 2가 맞아요가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컴퓨터의 이론적인 부분이 약간 나오긴 나오는데 이 AND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바, 반대 개념을 붙이게 되면 첫 번째 물었던 조건에 아니거나 두 번째 조건을 했던 경우가 아닌 경우, 자, 이게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원리에서 성립이 되는 건데, 자, A도 2가 아니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 색깔에 닿았는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닿았는가에 반대인 거니까 안 닿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 만족을 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도는 거예요. 자, 여기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어떠한 조건에 A가 있으면, 자, 이렇게 A 이 곱하기는 그리고라는 개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전체에다가 발을 붙이면 이렇게 돼요. 지금 논리식까지 다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고, 자, 이 드모런의 법칙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두면 되는데, 자, 이게 그거거든요. A라고 하는 게 이 색상에 닿았는가, 그리고는 별표로 표시, 이렇게 곱하기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A가 2가 맞는가는 이제 B에 대한 개념이라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발을 붙인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A라고 요 색깔에 닿지 않거나 이런 겁니다. 이 곱하기는 5화로 바뀌어요. 더하기가 5화입니다. 그리고 A가 2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가 1이니까 A가 2가 아니다라는 게 만족을 했죠. 벌써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만족했으니까 이쪽은 상관하지 않고 이걸 만족했기 때문에 이 전체 로직은 무조건 만족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서 도는 거죠. 무조건. 물론 이제 왼쪽 것도 A가 이 색깔에 닿지 않았다. 지금 현재 흰색으로 얘가 돼 있거든요.
흰색에 닿았으니까 당연히 이 색깔에 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색깔에 닿은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 만족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 표현하는 거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검색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드모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논리식 개념의 접근인 건데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예, 드모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의미를 갖다가 좀 넣고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예, 규칙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사실 원리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리표를 그리고 진리표에서 논리값을 갖다가 판단해서 하는 방법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지만 근데 그걸 굳이 진리표까지 알 필요까지는 없고 지금 요 드모로간의 법칙의 두 개의 규칙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더하기 상태에서 바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A의 바, 그 다음에 AND B의 바 이런 식으로 되죠. 드모로간의 법칙이 표현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위에 바를 붙인 건 전부 다 아니다는 뜻이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A의 바가 붙은 거는 요 색깔에 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A가 2란 얘기는 A가 2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방법이고, 자, 이게 오화에서 AND라고 또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내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떠한 내용이 좀 이해할 수 거라고 봅니다. 자, 진리표 내용까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자, 드모로간의 법칙 정도를 이해를 하고 잘 모르면 좀 암기라도 하면 이 표현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어렵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봐볼까요? 자, 마우스로 클릭했는가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는가 이런 얘기예요. 둘 다 만족을 하면 뭐 말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 맞다 안 맞다 뭐 그런 얘기겠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 돌려보고요. 자, 지금 얘가 말하기를 하긴 하는데 이 폴스라고 하는 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만족하지 못한 거죠. 자, 여기 한번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을 딱 하고 누르고 있으면 뭐라고 나오죠? true라고 나옵니다. 자, 띄면 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클릭했는가를 인지를 하려면 누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누르고 딱 띄는 순간 얘가 이제 보세요. 자,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자, 여기 살짝 true로 바뀌었다가 다시 false로 오는 거 보여요? 이렇게. 자, 마우스 포인트가 닿은 거는 맞지만 클릭한 건 아니거든요. 딱 누르고 딱 띄는 순간. 그러니까 누르는 순간에는 여기가 true로 바뀌었다가 이게 닿은 건 맞으니까요. 그죠? 마우스가 여기 있으니까 닿은 상태는 맞고 클릭을 하는 순간 true로 가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클릭을 하고 있으면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니까 클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true로 계속 나오는 거겠죠. 자, 이게 누르고 있으면 true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클릭을 띄면 클릭은 안 했고 마우스 포인트만 닿았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값이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죠. 자, 어떠한 값을 말하라고 한 게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논리값을 만약에 말하라고 할 경우에는 자, 참이라고 한다면 true가 나와요. true. 그러니까 컴퓨터가 맞아요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그 조건이 틀렸다 그러면 자,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컴퓨터는 true는 맞아요. 근데 false는 틀린 거요라고 인지를 하는 녀석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논리연산자가 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는 아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지금 저기 10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그냥 구두로만 바로 설명을 할게요. 이게 뒤에 블록이 좀 많이 남아서 조금은 좀 빠르게 한번 더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10번째 걸 좀 보도록 하죠. 자, 10번째 거를 보면 자, 이 메시지를 묻는 거겠죠. 어떤 값을 들어와요. 그래서 값이 대답이 되든지 그 대답에 이게 파랑이 대답이 아니고요. 자, 이 입력된 값이 파랑이 되든지 빨강이 되면 얘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묻고 대답하는 값 중에 파랑이나 이 값이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오면 돼요. 둘 중에 파랑이나 빨강 아무 하나만 들어오면 얘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 노랑이 들어왔다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랑이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실행을 하면 자,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노랑이라고 써볼게요. 자, 노랑. 자, 뒤에 블럭이 좀 많이 남아서 조금 빠르게 제가 했습니다. 자, 좋은 색깔입니다. 똑같지 않다는 얘기겠죠? 다시 자, 빨강이라고 하면 네, 똑같다고 얘기해주죠.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자꾸 뒤에 영향이 있으니까 좀 빼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파랑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써서 맞으면 이제 위에 걸 하는 거죠. 나하고 색깔이 똑같다. 아니면 그냥 다른 색깔이면 좋은 색깔이네요.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죠. 자, 같은 개념이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예, 여러분들이 자, 어떤 내용인지 자,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는 또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보면 자, 볼이라고 하는 게 닿았는가 이런 얘기죠. 근데 닿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닿지 않았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프라이트가 볼에 닿지 않았다면 얘를 하는 거예요. 닿으면요, 예, 안 하는 거죠. 닿았기 때문에 닿지 않을 때 이게 아니다는 뜻이니까. 자, 돌려볼까요?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가요, 얘가. 그래서 이 마우스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볼에 딱 닿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동작을 안 하는 거죠. 마우스를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할 건데 볼에 딱 닿는 순간 얘가 이제 더 이상 작업을 안 해요. 왜냐하면 볼이 닿지 않으면 하는 거지만 닿았으면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다시 꺼내서 이렇게 움직이면 볼에 닿으면 딱 멈춰버려요.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면 돼요. 아니다라는 뜻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논리 연산을 좀 살펴봤어요. 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드모로간의 법칙이라는 말도 좀 나왔고, 아까 첫 번째 이제 그리고 쪽 할 때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여튼 드모로간의 법칙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코딩 관련 시험 볼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표현하는 방법의 그 내용이니까 드모로간의 법칙까지 좀 이해를 해주고, 여기가 바로 논리 연산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코딩을 해보고 실제 돌려봐야 돼요. 돌려보고 여러분 천천히 좀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밑에 블럭이 많이 남아 있어서 조금 빠르게 설명해 나간 좀 경향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영상 돌려보면서 실행해보고 어떠한 표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12번째 겁니다. 12번째 거고, 자, 이제 아래쪽 내려가면 자, 이제 요만큼 저희가 더 남았어요. 진행할 내용이. 자, 결합하기는 우리가 아까 했었죠. 자, 이건 넘어가도 됩니다. 여기 지금 코딩된 내용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자, 조금 블럭이 커서 뭐 어떠한 값을 받으면 입력받은 값을 갖다가 안녕과 결합하고 내 이름은 뭐 이름에 들어있는 변수까지 불러들여서 연결한 거예요. 그만큼 연결, 다시 이렇게 연결,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음수로 만들어주는 거죠. 어떠한 값이 A 값이 들어오면 마이너스를 부처하고 결합했으니까 당연히 요 A가 양수가 되면 음수가 될 거고요. 음수가 되면 양수가 되는 뭐 이제 그러한 형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보통 이게 글자와 음수에서 음수로 연결할 때는 아마 이게 그 좀 표현법이 좀 달라지게 되고요. 또 이제 양수를 가지고 음수를 만들 때 보통 표현을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값을 한번 넣어보고 여러분들이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합하기는 아까 이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 자, 여기 말하기입니다. 조금 잘려서 그런데, 자, 여기 뒤에는 여기 말하기예요. 말하기로 해서 여기 연결을 돌려보고 밑에 것도 한번 넣어서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몇 번째 글자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죠. 자, 이 내용은 또 숨기고요. 자, 13번째입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블럭을요. 자, 이 블럭은 뭐냐면, 자, 이 두 개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월드라고 하는 글자의 첫 번째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W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자열에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꺼내고 싶다, 뭐 이런 겁니다. 자, 해당하는 글자를 꺼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월드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곳의 길이, 그러니까 글자 수가 몇 개냐, 이런 거죠. 여기는 글자 수가 몇 개인지를 갖다가 판단하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코딩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답, 뭔가 이제 받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받아야 되니까, 자, 값을 하나 좀 받게 이렇게 좀 시켜놓고요. 자, 이렇게 시켜놓고, 값을 받은 녀석의 첫 번째 글자가 2가 된다면 2가 맞습니다 하고 2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뭐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이렇게 돌렸고, 여기에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스타트 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첫 번째 글자는 2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갖고, 다시 한번 자, 엔드라고 했어요. 엔터를 치면 첫 번째 글자가 2가 맞아요, 이런 얘기겠죠.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예, 들어온 이 값의 첫 번째 글자를 잘랐을 때 2가 맞으면 얘를 하는 거고요. 2가 아니면 뒤에 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정 위치, 입력받은 글자의 그 특정 번째의 위치의 값을 잘라내는 게 바로 요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넘어갈게요. 자,
14번째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길이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건 이건 별 의미가 없네요. 그죠? 이건 결합하는 거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걸 봐볼게요. 자, 대답의 길이가 10보다 작으면 안녕을 할 거고요. 이게 길이가 짧으면, 그러니까 10보다 10글자보다 작으면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 쓰면 안녕. 그리고 뭐 10글자 넘어가면 다음에 만나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여기도 돌려보도록 할까요? 자, 얘도 뭔가 필요하네요. 그죠? 뭔가 묻고 답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자, 실행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안녕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얘가 안녕이라 그러겠죠. 예, 그 파이라고 썼는데 자, 파이라고 한 녀석이 세 글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한 거고요. 자, 만약에 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네, 10글자 넘죠? 10글자 넘었어요. 자, 엔터를 치면 얘가 이렇게 되죠. 다음에 만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자의 길이, 요 길이를 세하려 가지고 길이를 판단해서 뭔가 그 실행을 해야 될 그 분기점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떠한 글자의 길이라고 하는 걸 써서 물어보는 방법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살펴본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뒤에 나머지 자, 3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째 자, 샘플 보여드리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넘어왔어요. 자, 관찰 쪽에 자, 나머지라고 하는 녀석을 좀 살펴보면 됩니다. 자, 나머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짝수홀수를 구하거나 뭐 이럴 때 보통 많이 쓰고, 그리고 뭐 약수를 구한다든지 뭐 배수를 구한다든지 이럴 때 많이 쓰는 녀석이에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0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 그럼 이걸 만약에 뭐 3으로 나누라. 그럼 우리 어떻게 나눕니까? 3 곱하기 3에서 구한 다음에 1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나머지의 값이 1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거죠. 10 나누기를 한 거예요. 나누기 3을 했을 때에 뭐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이때 나머지의 값은 누가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그러면 답은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요. 자, A 값을 B 값으로 나눈 나머지 이런 거예요. 지금 A가 1이고 B가 1이에요. 자, 이거는 1을 1로 나눈 나머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0이 맞겠죠? 그러면 요 값이 나오겠죠. 자, 한번 실행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 값을 좀 바꿔볼까요? A 값을 5로 바꾸고, 그리고 자, B 값을 자, 2로 바꾸죠. 자, 5 나누기 2 하면 2하고 2는 4 해서 1이 남아요. 그럼 얘를 실행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A 나누기 1로 한 나머지는 자, 무조건 0이에요. 얘는요. 그죠? 1은 무조건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가 무조건 존재하지 않죠? 자, 이건 무조건 이렇게 되겠죠. 정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더블 클릭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정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A 값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2.5라고 줬어요. 2.5. 2.5를 갖다가 1로 나누면 딱 나누어 떨어지기,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1은 정수값까지는 되지만 소수점까지 하면은 나머지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수다 아니다 판단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이 있는 점인지 판단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한다는 건 정수값에 대해서만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수값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한 로직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나머지 구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봤고, 자, 반올림은 뭘까요? 이런 거죠. 자, 1.5가 있어요. 1.5가 반올림 하세요. 어떻게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 5가 아니죠. 자, 2가 되는 겁니다. 1.4는요? 자, 이거는 1이겠죠. 그래서 올릴 수 있는 값, 정수로 만들어 줄 때 올릴 수 있는 값의 내용이 올라가는 수가 5 이상이면은 올려주는 거고요. 5 이상이 안 되면 올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코딩된 걸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얘를 보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반올림 하겠다 이랬어요. 결과가 지금 값이 결과 값을 좀 임의로 좀 넣어봐야 되겠네요. 0.5로 넣었어요. 그리고 얘를 실행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현재 0.5입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돼요. 1이 됐겠죠. 자,
만약에 1.4로 줬어요. 1.4입니다. 현재 지금 1.4인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1이 돼버렸어요. 반올림이 안 됐다 그런 얘기겠죠.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건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0.5를 한 다음에 반올림을 해봐라 뭐 그런 얘기인 거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서 반올림 기능을 쓰겠다.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블럭이 좀 너무 많아서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자세하게 다 우리가 넣어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라서 요렇게 하고 지금 왔어요. 자, 마지막 것까지 왔고, 자, 여러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코딩된 거 반드시 만들어서 해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곱근이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어요. 근데 함수가 제곱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면 되게 많거든요. 절대값,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0을 기점으로 옮겨간 그 해당하는 값의 그 길이를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 함수는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거고, 천장 함수는 무조건 올려주는 거고요. 제곱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여러 가지 형태의 표현될 수 있는 함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수학적인 계산법을 갖다가 쓸 때 써먹을 수 있는 함수가 여러 가지 그래도 존재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나와 있는 샘플 하나 정도만 좀 보도록 할게요. 두 개네요. 그죠? 절대값과 제곱근. 자, 제곱근이라면 이런 거예요. 아니, 25의 제곱근이 얼마입니까? 그럼 이건 5입니다. 어떠한 값을 갖다가 두 번 곱했을 때 얘가 어떠한 값을 두 개 곱했을 때 나와요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25라고 하는 거는 5를 갖다가 두 번 곱하면 나오는 값입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실행을 하고, 자, 입력값 물었죠. 자, 25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결과에 뭐가 나와요? 5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만약에 24를 넣었다. 그러면 24는 4점 얼마 가면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제곱근의 의미를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절대값까지 하나 더 볼까요? 자, 절대값은 이런 겁니다. 자, 소수점 0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4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어요. 그러면 4를 입력해도 0을 기점으로 4칸 갔으니까 4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어도 0을 기점으로 해서 4칸 갔으니까 4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걸로 접근할 때 부호 없애세요 이런 거죠. 앞에 양순지 음순지 하는 게 없애주는 게 바로 절대값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원리적으로는 그런 거죠. 수직선을 그렸을 때 0이라고 하는 기점에서 옮겨간 그 칸의 수, 값의 크기 그런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고, 자, 4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4가 나와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도 얘가 4가 나옵니다. 똑같은 값이니까 의미가 좀 없어 보이죠, 그죠? 자, 마이너스 8 넣어볼까요?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8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함수,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계산되는 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계산되는 식이 존재하는 걸 갖고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외에 이제 없는 식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식을 만들어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 제공되는 거에서 없는 거는 만들어서 표현한다. 왜냐면 곱셈, 나눗셈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있으니까 원하는 형태 계산법이 있으면 식을 만들어서 표현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제공되는 함수가 있다고 하면 제공되는 함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해 나가면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연산 쪽 팔레트도 밑에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살펴봤고, 연산도 블럭이 조금 많아서 제가 초반에는 중요한 거 설명할 때는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했고요. 뒤쪽으로 넘어가면서는 많이 이렇게 어렵진 않아서 제가 이 예시로 제공된 블럭을 다 이렇게 좀 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꼭 모든 그 예시에 있는 걸 한번 다 코딩을 해서 한번 실행해서 어떻게 동작하는 원리로 결과가 나오는지를 꼭 반드시 확인을 좀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주차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